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WS 리프레시. 심광섭 MBN 골드 메이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심광섭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사실 좀 별로입니다. 2주째 증시가 반등이 나오더니 어제 하루 좀 반짝하는 것 같은데 또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은 뭐 대외적인 리스크라고 할 건 없어요. 네. 사실 뭐 어제 전일 미국 시장은 노동절로 휴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유럽은 오히려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뭐 프랑스라든지 뭐 독일에서는 지멘스라는 그 또 그룹이 또 굉장히 좋은 모습도 보여주면 강세를 좀 보이는데 사실 그런 기대감으로 저도 오늘 3,200선을 단단히 지지를 해주고 코스피 기준으로 여기서 뭔가 3,300을 돌파를 하려는 시도, 오늘 뭔가 신호탄을 쏠 줄 알았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좀 다시 재차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 뭐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에서는 좀 우리나라만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도 견고한 모습 보이고 있고, 근데 원래 중국은 워낙 많이 좀 빠졌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바닥에서 좀 이제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고, 네. 특히 지금 일본이 니케이 지수가 지금 이제 이 정치적인 이 완화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서 뭐 스가 총리가 이제 퇴임을 하고 새로운 또 집권당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뭐 니케이 지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거의 5거래일 연속 거의 각도로 보면 20도 각도로 쫙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은 아쉽긴 하다.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그 2차 전지죠. 지금 선순환매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2차 전지를 안 갖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소외받는 오늘 증시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시장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유럽 따로, 미국 따로, 한국 따로, 중국 따로. 근데 그 상황에서 한국에서 그래도 수요에 대한 전망이 좋은 2차 전지 쪽으로 이따가 또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약간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첫 번째 리프레시 그리고 새로 고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입니다. 네. 2차 전지를 저희가 한두 번 얘기한 건 아닌데 오늘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주가가 워낙 좋고 아까 특징주 특히 이제 식스팩에서도 알루미늄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지금 시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매기가 갈 데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또 그 셀 업체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보다 뭐 아우라고 할 수 있는 소재 업체들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보세요? 다 얘기하셔가지고 방금 갈 데가 없어서 가는 친구만 가는 그런 장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이제 특히 소재 쪽이 굉장히 강세를 7월부터 좀 보여줬었습니다. 사실 2차 전지도 참 그 12월 달에 그때 당시에는 뭐 거의 모든 업종들이 실적 베이스가 받쳐진 모든 업종들이 다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이후부터 사실은 한 2월, 3월 정도에 2차 전지 상승이 종결되면서 지수랑 동일하게, 그리고 거의 한 5개월, 반년 가까이를 좀 횡보를 했죠. 좀 길게 좀 누우면서 횡보했다고 보는데, 그리고 나서 7월 초반부터 7월 들어서면서 이제 대장주들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에코 그룹주들 위주로 먼저 상승이 나오면서 1등, 2등, 3등주를 돌아가면서 선순환매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소재 쪽을 5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겠죠.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그리고 동박, 그리고 분리막, 총 이제 주요 물질 5가지를 표현하고 싶은데, 이 5가지 소재 쪽으로 계속해서 선순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앞서도 그 투자 식스팩에서도 잠깐 좀 재미나게 표현해드렸지만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큰 형님이 가면은 작은 형이 가고, 그리고 막내 형까지 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늘은 또 장비 쪽도 움직이거든요. 부품 장비 쪽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조카도 가는 분위기. 그래서 약간 조금은 그런 식으로 조금 표현을 좀 재미나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뭐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있는 사실이고, 지금 사실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이 테크 2차 전지 테크 ETF를 좀 활용해서 볼 수 있는데 그쪽은 사실은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냥 예전에 한번 얘기하셨던 거 리튬 ETF인가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지금 이제 글로벌 X 리튬 앤 배터리 테크 ETF인데, 사실 뭐 요때까지는 7월, 8월 달 초반까지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 2차 전지도 같은 좀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 커플링 어느 정도 진행됐다가 요때 하락 나올 때 사실
전반적인 2차 전지 대장 역할을 하는 소재 기업들이 이렇게 가격 조정은 나오지 않고 약간 기간 조정 형태로 한 보름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반등이 나왔다가 이제 재차 좀 빠지고 있는데 물론 오늘 이 미국장이 오늘 개장을 하면 또 이 주가 흐름이 좀 나오겠지만 조금은 이제 커플링이 또 안 되는 희한하게도 지금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게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글로벌 X 리튬 ETF 펀드가 아직은 이제 단기적인 추세가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밤에 뭔가 이제 강하게 뭔가 뭐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뭔가 뭐 특별한 뭐 악재 없이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나온다면은 2차 전지도 우리가 조금은 좀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네. 관련된 부분들 ETF까지 활용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ETF의 모습이 오늘 저녁에 미국장이 노동절 휴장 이후에 열릴 텐데 개장하죠. 네, 다시. 보니까 차트가 저기서 좀 사실 오른쪽이 좀 내려오면 네, 그렇죠. 장기간의 횡보 차트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약간 네.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매니저분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저녁에 저게 이제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면 2차 전지 전체적인 투심은 조금은 뭐 쿨링 다운이라고 하죠. 약간은 좀 둔화될 수 있는 시키는 분위기로 갈 수 네, 있는 시키는 거죠. 분위기. 뭐 다 끝났다 이건 아니지만 그렇죠. 약간 시키는 분위기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순환매가 일어나고는 있어요. 아까 매니저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분리막 뭐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네. 사실 저희가 어제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알루미늄 박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우연찮게 또 삼화 알루미늄이 알루미늄 가격이 또 최고치 찍으면서 가긴 했는데 이렇게 볼까요? 한번 좀 약간 다양하지만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쪽? 그래도? 아니면 그래도 지금 2차 전지에선 요 정도는 좀 봐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은 네. 포인트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증설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이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증설을 한다는 건 캐파를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진짜 어찌 표현을 좀 하자면 목숨을 걸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회사에 그렇죠. 대한 그런 부분들, 운명을 걸고 투자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아마 우리 앵커님께서도 아마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게 네. 코로나 이전, 팬데믹 이전에,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오기 전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호재로 인식된 분위기는 아니었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증설 관련된 부분들이. 항상 네. 심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증설이 되면은 오히려 올라갔던 이제 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뭐 첨보라는 기업도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사실 뭐 2차 전지가 이제 구조적인 성장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또 이슈로 인해서 증설 계획 하나만으로 바로 이제 중기 실적이나 추정치가 바로 반영되면서 즉각적으로 변동성을 좀 나타내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LNF라는 종목을 좀 예시로 좀 말씀드리고 LNF. 싶은 LNF요. LNF도 사실은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죠. 네. 실제로 좀 많이 올라갔고 단기적으로는 좀 눌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뭐 2020년 작년 7월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해서 거의 1년 됐는데 주가가 3만 원에서 고가까지 거의 한 4배 정도 올라갔다고 보면 되겠죠. 13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현재 주가가 지금 11만 원에서 지금 이제 또 오늘도 6%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LNF가 좀 주요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NF도 마찬가지로 며칠 전에 하반기 이제 미국 투자 관련된 부분들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관련된 현재 부지라든지 이 증설 관련된 공장을 짓겠다라는 또 계획도 발표했고 아마도 다음 달 안에는 그에 대한 계획이 조기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TMI다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은 어느 계획이 다음 달에는 발표될 예정인데 조금 이제 LNF가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LNF가 만약에 이제 증설이라든지 미국 투자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도 만약에 주가 흐름이 녹록치 않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은 그에 대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2차 전지 선순환매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종결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LNF에 대한 증설 이슈를 기준점으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저도 약간 궁금한 게 얼마 전에 LG화학이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이슈가 분리막이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레포트를 읽다 보면 이 양극재나 음극재는 결국은 효율성, 그러니까 이제 출력에 관련된 얘기인데 네. 분리막은 또 안정성과 관련된 거거든요. 분리막을 저는 어쩌면 좀 개인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안정해야 되는데 뭐든지 가다가 불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분리막이 정확하게 잘 돼 있어야 이게 효율성도 높아지는 건데 그 정도 그 포인트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SKIE 그렇죠. 테크놀로지겠죠. 예, 예. 발음이 좀 어려운데 SKIE 예. 테크놀로지인데 사실 이 회사는 오늘 좀 주가 흐름이 좀 저조합니다. 재미없어요. 상대적으로 좀 재미없는 분위기인데 뭐 누군가는 좀 비싸다고 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래도 지금 적정 주가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분리막 관련돼서는 저도 앵커님하고 사실 좀 동의하는 바가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선순환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I 테크놀로지도 지금 분위기는 조금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선순환이 동참이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지금 포인트는 이건 것 같습니다. 형님이 가면은 작은 형님도 가고 막내도 가고 조카까지 가는 이런 장세. 그냥 이 장세를 2차 전지를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즐기시는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보통 시장에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제 주도주가 부러지면 그 장은 이제 일단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이 부러지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는 계속 갖고 가야 되는 하나의 성격 테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리프레시 기준 마련해 주시죠. 네, 일단 두 가지인데요. 아직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IPO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지만 일단 연내는 하겠다는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중간에 좀 연기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LG화학 자체가 좀 악재로 좀 반영이 되고 있겠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 확정 시 조금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네. 시총이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100조 원 가까이 될 수 있다. 100조 시가총액이. 원. 예, 그러니까 LG화학이 지금 50조 정도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2배죠.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 상장이 확정이 된다. 예. IPO 일정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청약도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조심하셔야죠. 왜냐하면 2차 전지를 추종하는 ETF 추종 자금들이 어쩔 수 없이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담을 수밖에 없거든요. 편입비율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빨려 들어간다고 그렇죠. 하죠. 블랙홀 네. 현상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2차 전지 중소형 쪽이 선순환 매도는 게 종결되면서 단기적으로 충격이 좀 상당히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너무나 좋게 다들 얘기하셔서 혹시나 모를 가능성에 대해서 유의해야 할 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예.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전기차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유럽 쪽 전기차 판매량을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7월 기준으로 지금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44% 거의 반 가까이 감소한 상황인데 네. 뭐 이런 부분이가 뭐 코로나 관련된 기저 효과가 약화된 것이라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휴가 시즌, 하계 시즌으로 인해서 조금 생산이 조금은 감소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뭐 이런 분위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올 이 유럽의 이 EV 차량 판매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우리가 2차 전지를 어떤 식으로 이거를 롱텀적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지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 지금 또 자료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유럽 그 판매량 순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 그런 산업 지표만 보면 어느 정도 큰 그림상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할지 안 할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추격 매수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의 판매량 순위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리프레시 기준 한번 두 가지 요인으로 한번 세워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댓글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신재생 에너지예요. 네. 신재생 에너지가 저희가 또 한 며칠 전에 좀 다루기도 했었는데 네. 오늘 이제 뉴스를 보니까 문 대통령께서 이제 2025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관리해서는 설비를 2배까지 확대하겠다. 이러면서 다시 뭐랄까요? 투심이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얘기들도 있는데 정책 효과로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책 효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신호탄이라고. 신호탄.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갈 수 있게 만드는 뭔가 이제 모멘텀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고 부스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 에너지 업종 우리가 선순환매 결국은 전기든 수소든 결국 에너지거든요.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유망하게 봐야 되고 뭐 화력도 있습니다. 그 화석 에너지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쪽을 바라보는 관점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금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
계속 지금 소비 판매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비율이 있고,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공공 그 주택 주차장 그 주차장에서도 현재 2%에서 5% 정도로 상향 조정 의무 권고안이 또 발효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다는 얘기는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겨울이면 좀 찾아오는 겨울에 뭐 이상기후 현상을 라니냐라고 부르는데, 이 라니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후 변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에너지에 대한 수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화석 연료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유가는 꺾이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70불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예. 내추럴 가스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은 뭐 우리나라는 조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은 주춤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북미 또는 유럽에서는 지금 글로벌 재개가 계속해서 좋아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영국의 해상 운임 지수도 계속해서 중간에 좀 꺾이긴 했지만 계속 신고가 레코드를 찍고 좀 꺾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봤을 때 세 가지 요인을 봤을 때는 에너지에 대한 수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효과는 기인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스터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총 그림에서는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에너지,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도 당연히 대한 에너지를 관련돼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포트에서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종목 한 종목 정도는 우리가 좀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시작이다.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시작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안 그래도 지금 댓글에는 성우 아나운서님 언제 잘 끼어드냐고 네. 막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어요. 지금이 네, 기회입니다. 그래서 툭 치고 지금 딱 들어갈 타이밍이라서 네네네네.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이 스타시티님이 질문하신 거랑 비슷합니다. 네. 호재, 오늘 같은 뉴스도 사실 호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호재도 태양광 풍력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언제쯤 갈까요? 그리고 보면 오히려 지금이 고점 아닌가요? 또 이런 우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면 사실 태양광 풍력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저는 좀 고민될 것 같아요. 그냥 마냥 길게 보기는 좀 민대심도 좀 고단스럽고요. 아까 네. 부스터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네. 시작이라고 하셨으니까 진짜 이제 시작인가요? 길게 보면 이제 시작이죠. 아. 길게 보면 이제 시작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이제 뭐 대체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대체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태양광 얘기는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한 거의 2005년에도 나왔었던 얘기고, 네. 우리가 지금 약간 좀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OCI라는 것보다 동양제철 화학을 똥철로 알고 있거든요. 똥철이가 그렇게 날아갈 때가 사실은 태양광이 엄청 좋았을 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버블이 있고 나서 지금 살아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더 그리치라고 하거든요. 이게 단가하고 비용이 이제 맞아지는 그걸 넘어서서 저도 조금은 좀 봐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겠냐라고는 하는데, 워낙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좀 어느 한 수급에만 쏠려 있고 좀 퍼져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산업이나 전체적인 경기가 막 좋아지기보다는 조금은 축소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데, 네. 저도 뭐 일단은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지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ETF든 종목이든 하나 정도는 가져갈 필요가 오히려 이럴 때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에도 댓글 올라왔는데 HJ 팡님이 이 원전도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전도 신재생 에너지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김원수 매니저님 어떠세요? 근데 원전은 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제 예산 비율도 봐도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수력 발전보다 좀 더 낮은 그 비율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원전은 조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요 비용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저는 조금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뭐 정책적인 부분이긴 하죠. 네. 이게 네. 카테고리상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이 되냐 하면 저는 포함이 된다라는 쪽이긴 한데, 그렇다면 조금 더 폭을 좁혀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또 밸런스 게임일 것 같은데 네.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국내를 볼 때는 풍력을 보셨으면 좋겠고, 국내 풍력. 예, 그리고 해외 쪽은 태양광을 보는 게 낫다. 태양광.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겠죠. 그러니까 조금 종목으로 가끔 좀 언급해 드리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저는 풍력이 유리하다는 게 이제 CS 그룹주 여러분들 워낙 또 유명하잖아요. 네. 글로벌 점유율 상위권 탑픽이라고 좀 꼽을 정도로 점유율 굉장히 높고, 실제로 북미 지역에 지금 수주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고 있고, 올해 연말에도 또 대규모 수주 관련된 부분 나올 수 있을 거고,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이 빈야드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CS 그룹주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국내에서 진짜 실제로 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저는 이제 동국산업, 동국 SNC 요 두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래 동국 SNC는 동국산업의 자회사지만은 이제 지주사로서 이제 사업분이 분리가 되면서 상장한 지는 이제 몇 년 안 된 회사지만 예전에 동국산업도 엄청나게 올라갔었거든요. 한번 레전드를 한번 찍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요 회사도 이 신한 풍력발전이라는 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신한에 지금 전라도 신한 쪽에 풍력발전단지 대규모로 있거든요. 그쪽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해상풍력 쪽에서는 동국그룹주가 좀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에서는 태양광 쪽은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좋죠. 하나솔루션 굉장히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정말 주가 못 갔는데 오늘 오랜만에 4% 올라가지만 글로벌 이 점유율이 굉장히 그렇게 좀 높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조금 시대가 조금 그래도 이제는 4차 산업 시대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뭔가 랜선이라고 하죠. 미국 주식도 우리가 쉽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주식을 좀 두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글로벌 이 태양광 모듈 출하량 7년 연속 1위를 한 업체죠. 중국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JKS, 진코솔라 ADR이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진코솔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태양광 모듈 판매에서 70%가 중국 내에서 판매하고 나머지 30%를 글로벌적으로 판매하는데 워낙 중국이 또 땅덩어리 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출하량 7년 연속 1위를 달성할 수밖에 없었다. 예.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퍼스트솔라는 이제 미국 쪽에서 밀고 있는 미국향 태양광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 뭐 중국발 리스크를 조금은 내가 피하고 싶으시면은 태양광 쪽에서 진코솔라보다는 이제 퍼스트솔라가 좀 나올 거고 뭔가 내가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면 네. 진코솔라라는 종목도 대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점유율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국내로 보면은 너무 우물안의 개구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글로벌 전 세계적인 점유율이 좀 높은 기업들을 차라리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국내와 해외 종목 관심 종목 한번 공유해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그 두 종목을 다 사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TAN이라고 네, 맞습니다. 텐. 네, 네. 태양광 ETF도 있기 네. 때문에 그 두 종목이 상위권에 랭크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네. 종목 사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제 접근해볼 종목을 이제 아까 그 두 종목 한국에서는 오히려 풍력을 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한번 리프레시 기준 짚어볼까요? 일단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부와 이전 과거에 밀접한 그 사업에 대한 이력이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가 있는 회사들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는 동국 쪽을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두 번째는 앞서 해외 주식도 제가 몇 개 좀 말씀드렸지만 국내 점유율을 보는 것보다는 글로벌 점유율이 상위권에 랭크돼 있는 회사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글로벌 점유율이 이제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좀 더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은 당연히 주가 흐름도 전반적으로 같이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리프레시 기준은 글로벌 점유율 그리고 정부와 과거에 밀접한 사업 관련된 이력이 있는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 기준을 세우시면은 근데 그 기준이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정말 말 그대로 리프레시, 프레시하게 이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프레시한 상태에서 오늘의 PT 종목도 하나 이제 보여주셔야죠. 네,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좀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저도 2차 전지에서 이거 정말 안 가는구나. 너무 누웠구나. 라는 사실 좀 이런 걸 원하시잖아요. 소외되는 네, 그런 안 그래서 갔던 것들. 그러니까 5%, 6% 올라간 거를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그래서 엇박자를 해드렸는데 엇박자. 그럼 엇박자 해가지고 뭐 전기차 충전소 뭐 관련주 좋은 수익 냈으니까 네.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5글자입니다. 폐배터리 관련주. 유명할 아, 거예요. 네. 파워 로직스라는 종목을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코드번호는 047310이고요. 예. 파워로직스를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폐배터리 재활용 그리고 카메라 모듈 사업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중국 정부에서 지금 오늘 이제 아침에 뉴스가 나왔는데 이 전기차에 쓰이는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표현을 약간 퇴역했다고 좀 표현을 하는데 이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들 20톤 정도 연간 내로 20톤씩 계속 폐배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뭔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의 법안을 지금 입법화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폐배터리 관련된 회수 관련된 법안들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파워로직스는 2차 전지 관련 또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굉장히 유명한 원래 대장은 이제 현재는 영아테크라는 종목이 오늘 15% 급등 나왔지만 오늘 파워로직스는 좀 덜 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2차 전지 소재든 부품이든 장비든 간에 조금 이제 선순환매가 예정이 돼 있다면은 당연히 이제 파워로직스 선택을 받으면은 주가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화면을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예. 제가 주가가 왜 못 갔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 요때잖아요. 요때 예. 이후에 주가 고점이 요때거든요. 회복을 아예 못했네요. 회복을 이때 잠깐 했어요. 한 두 잠깐 번 했다가? 했다가 네네. 이제 갈 거다라고 생각했다가 실적이 여기서 뭔가 감소했다, 적자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조금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지고 환경부에서 그에 대한 뉴스가 좀 보도가 되면서 주가 레벨이 이제 상당히 좀 올라오면서 좀 횡보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특이했던 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모와 이런 네. 종목들도 황산 코발트 독점 기업이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박스권 돌파해서 쭉 튀는 모습이 좀 오면서 거의 주가가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아직은 뭔가 메이저들의 선택을 받지 않았지만은 개인적으로 키 맞추기로 2차 전지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올라갔을 때 이제는 뭔가 폐배터리 쪽으로 수급이 몰린다면은 파워로직스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고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아직 덜 간 종목이죠. 파워로직스 말씀드렸고요. 매수가는 뭐 현재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9,680원에 저는 실시간으로 체크 포인트 두고 여기 실시간 편입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전에 전고점 영역을 한번 넘어가야 되겠죠. 52주 신고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한번 또 가기 시작하면 이번에 가면은 제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목표 가격을 12,000원 선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8,800원 선으로 타이트하게 좀 잡아야 될 테니까 계속 여러분들 제가 PT 종목을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기대 수익률은 크죠. 하지만 손절 구간은 타이트하게 잡아드린다는 부분들을 명시하시면서 파워로직스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광선 매니저의 오늘 파워로직스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8,800원이고요. 어제 또 무료 방송을 진행해서 이 9월에 눈여겨봐야 할 섹터 하이라이트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예. 유튜브에 신광선 매니저 검색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